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제22대 당선인 한창민입니다. 제7당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그리고 깨어있고자 노력하는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 너 맞아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그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미친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미친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뒤에 6당의 대표들께서 이 최상검 특검의 이 수사의 문제점과 그 과정 그리고 특검법의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식으로 여기 모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주말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왜 앉아 계십니까? 진실이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이셨죠?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이셨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3감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 검찰 정부의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벗기고 대한민국에 다시 진실과 정의가 흐르는 그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제 무너진 대한민국 그리고 무너진 민생 우리 이웃들의 삶을 살려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엊그제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23주기 15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주제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가리키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자리의 함성과 열정이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천과 여러분들의 공동화의 연대가 윤석열 독재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연대와 신뢰와 공감이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 소중합니다. 국민의힘을 빼놓고 범, 진보, 개혁, 민주의 세력이 함께 모였고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수천만의 국민들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신뢰와 연대와 공감만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 당원들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그 수사를 축소했던 몸통과 우두머리를 찾아내서 역사의 심판대, 정의의 심판대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죄벽의 원혼과 가족들의 상처와 동료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치유해 줍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서울역 앞을 가득 메워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VIP께서 경로하셨다. 도대체 무엇에 경로했다는 말입니까? 20살 청년 장병이 국가의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현실에 경로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수마에 뛰어들라고 한 이 무리하고 부당한 수색작전에 화를 냈다는 것도 아닙니다. 수색작전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지시한 임성근 사단장의 잘못을 따져 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병사 한 명 희생됐다고 사단장 책임을 어떻게 묻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 경로의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로 한 번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었어야 할 수사 서류가 국방부 검찰단의 소나기로 들어갔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한 박정훈 대령은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몰렸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수사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대통령 본인부터 수사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김계한 사령관에게 전달되는 선 위의 모든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법에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지금 당장 특검법은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여기 모인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라는 헌법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헌법 65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남용해서 수사 외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의 사유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과 국민의 명령 앞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도 민심도 진실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국회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기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가장 열심히 싸웠던 저와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앞장서서 최혜병 사망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권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재의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28일은 국회가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그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5월 28일은 거대한 역사의 파도가 몰려오는 날이 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5월 28일 최혜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지 못하시지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알다시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인 노릇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8년 전 우리 국민은 엄동설안의 거리에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뒤 이 더운 날씨에 이 거리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요구는 같습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릇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독재가 무엇입니까?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권력자가 민심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과 측근만 챙기는 것이 독재입니다. 총칼만 휘두르지 않았지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이 바로 독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무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 술친구 극우 인사들만 주위에 둡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자리를 나누고 국정을 운영합니다. 잘 안 되면 그냥 없던 일로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국정이 장난입니까? 국민이 항의를 하면 입을 틀어 막습니다. 수사하고 압수하고 수색하고 체포하고 구속합니다. 최혜병 특검법 대다수 국민들이 수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어이없이 숨져야 했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수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는지 진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한 요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해병대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경도한 후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과 자신이 그리고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를 받을까 봐 겁난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너무 비겁합니다. 너무너무 얍삽합니다. 거부권만 벌써 10번째입니다. 1년에 5건, 빈도수로는 역대 대통령 1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1등한 것 자랑스럽습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민주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정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합니다.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을 멈춰 세우라.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